만일 이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진짜 하게 된다면 안전자산이 굉장히 폭등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서 굉장히 핫한 뉴스,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이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데 다른 나라의 전쟁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재테크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좌지우지하는 금리, 그리고 물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우리가 하는 재테크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 것 같고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안전자산들의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조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오늘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일단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란 옆에는 이라크가 있고요. 그 옆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제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이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왜 전쟁을 하는 걸까? 바로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제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들인데요. 이곳은 종교가 무슬람이죠. 무슬람이 두 개의 정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위쪽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장악하고 있는 수니파가 있습니다. 이 두 정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슬람의 지도자를, 이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무함마드 혈통이 이어가야 된다, 그런 걸 좀 주장하고 있고요.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대립이 무려 14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리아 땅에 있는 이란의 대사관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를 공격한 게 누굴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우리 대사관을 공격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따로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인정을 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사관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실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무인기를 100대 정도 띄워가지고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지역을 또 공부를 며칠 전에 했었죠. 바로 이제 이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이 홍해를 지나가는 물류선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이 물류선들에 대해서도 예멘 후티 반군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물류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 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했다. 그런데 이랬던 지역에서 이제 전쟁까지 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류 대란이 더욱더 심각해지겠죠. 그럼 이렇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세계 정세는 조금 불안해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제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제 불안한 걸 좀 싫어하거든요. 안전한 걸 좋아해요.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핵 보유국이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란이 핵을 뭐 보유했다, 보유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건 없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외신에서는 한 20기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뭐 핵미사일을 쏘진 않겠죠. 핵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가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 있었잖아요.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폭탄 한 발을 투하해서 항복을 받아낸 그 원자폭탄이 있는데, 그 원자폭탄의 600배 정도에 달하는 파괴력입니다. 핵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건데, 이란은 이제 핵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 뭐가 있었죠? 금, 그리고 달러, 미국 채권이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안전자산이고요. 10년, 20년 전에는 엔화도 안전자산이었는데, 지금 엔화는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하나의 투자 자산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금, 달러, 채권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 가격이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금을 한번 볼게요. 금 같은 경우는 그램당 10만 7천 원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금은 돈 단위로 많이 세잖아요. 뭐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는데 우리가 이제 한 돈 기준이 3.75g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어요. 한 40만 3천 원 정도 되고 있고요. 한 돈 가격이 무려 40만 원을 넘었다. 제가 예전에 그 졸업반지 맞출 때 금이 한 10 얼마였던 것 같거든요. 한 10만 원 초중반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보다도 금값이 한 3배 정도 넘게 뛴 거죠. 그리고 이제 1일 그래프를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3개월치를 봐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치 그래프를 봐도 그래프가 최근에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3년치 그래프를 봐도 당연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달러도 문제입니다. 지금 달러가 1달러에 1385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곧 있으면은 1,400원을 돌파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된다, 진짜 이건 전쟁이다 라고 싶으면은 아마 1,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은 이 정도까지 안 가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1,5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자산인 미국 국채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가 이제 어제는 떨어졌지만 어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채가 4.5%를 넘은 것 자체가 일단은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4.5%를 넘어가면은 10년물 국채가 마지노선을 넘어갔다,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국채 2년물이 지금 4.89인데 5.0에 가까워지고 있죠. 5.0%가 넘어가면 이거는 위험 마지노선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채조차도 10년물은 지금 위험 마지노선을 넘어갔고요.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위험 마지노선에 거의 근접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좀 세계 정세, 전쟁이 좀 왜 일어났고 그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좀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조금 알아봤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으시면은 저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저 서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 역사를 한번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